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숙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지원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3강의 내용으로 제1장 지원업 자원의 관리, 지원업 동물 곤충자원, 지원업 동물 곤충자원의 치유효과와 연구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쿠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동물 자원의 역할, 동물 자원의 차별성. 동물을 활용한 치유농업은 대상자들에게 강요되지 않은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발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 다른 대체 요법들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동물은 대상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활 형태를 촉진하고 사료를 주고 돌보는 것을 포함하는 일상적인 관리를 통하여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치유농업에 적합한 대상자 군으로는 정신분열, 우울증, 성격 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문제를 가진 환자와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동물 자원의 역할이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로 작용하고, 두 번째는 신뢰감을 형성하고, 세 번째는 감정의 촉진제로 작용하고, 네 번째는 부드러운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럼 이러한 네 가지의 역할을 좀 더 세부적으로 관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로 작용한다. 이는 대화를 시작하거나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아코우는 198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을 잔물결 효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동물의 존재 자체가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두 번째, 신뢰감 형성입니다. 동물의 역할이 두 번째, 신뢰감 형성. 처음 만난 방문객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종 치료사의 연장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런 환경은 모든 만남의 초기에 긴장 완화에 효과적이다. 치료 환경을 좋게 바꾸어주며 부드러운 감정 유지에 도움을 준다. 동물의 역할 세 번째, 감정의 촉진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감정의 촉진제, 인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동물은 웃음에서 슬픔까지 모든 감정을 유도해낼 수 있다. 유대 관계를 증가시키며 즐거움과 미소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동물의 역할, 부드러운 환경 조성입니다. 부드러운 환경 조성. 생명체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마음을 끌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한다. 수족관을 보고 있는 치과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와 같이 동물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 첫 번째,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로 작용하고, 두 번째, 신뢰감을 형성하며, 세 번째, 감정의 촉진제로 작용하고, 네 번째, 부드러운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동물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상자 특성에 따른 동물의 역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이 대상자일 때 인생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이다. 그리고 근면함과 역량을 개발하고 싶은 욕구이다.
동물의 존재는 아동이 실리를 배우는 데 도움을 주며 책임감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에릭슨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유아기 어린이에게 지속적인 위안과 무조건적인 즐거움 및 온정을 제공할 수가 있다. 무조건적인 즐거움 및 온정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과 사회적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특성에 따른 동물의 역할 중에 청소년 대상자입니다. 청소년기를 10대들이 주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다 하고 에릭슨은 얘기했습니다. 청소년기는 주체성 확립 시기다.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로 정서적 안정이 깨지기 쉬운 시기이다. 동물과 함께 있는 동안 좀 더 편안하게 느끼며 그럴수록 마음의 벽을 허물기 쉬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른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통해 안정감을 받음으로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10대가 있는 가족에게 반려동물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소년은 훨씬 독립적이고 사회적 관계도 익숙할 것이다 하고 키드 박사는 1990년에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특성에 따른 동물의 역할 중에 성인 대상자입니다. 동물은 성인들의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성인에 있어서 동물을 키우는 것이 확장기 혈압저하, 트리그리세라이드 및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성인의 반려동물 소유가 삶의 의욕, 즉 모랄, 삶의 의욕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특성에 따른 동물의 역할 중에 노인 대상자입니다. 노인 대상자를 다루는 임상의학자의 능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동물 사육 경험자 대상자는 과거의 사건들을 추억하며 동물의 존재로 생기는 장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과 함께 성장한 시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주요한 이정표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다시 한번 자신이 필요한 존재로 느낌으로써 노인 대상자의 가치가 엄청나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대상자들에게는 인지능력, 외로움, 고독함을 경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산책을 통한 신체적 건강과 체력 강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상자 특성에 따른 동물의 역할 중에 병원 환자 대상자입니다. 약화된 의사소통, 무력한 대처, 육체적 제한, 자아개념 문제, 감각 지각력의 변경, 사회적 교류 단절, 사고방식의 처리 방법 향상 등의 효과를 나타난다 하고 바바는 1995년에 발표하였습니다. 동물과의 교감이 언어장애, 기억력장애, 운동능력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환자들의 관심을 여러 곳으로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증, 근심, 과다활동 또는 고혈압 환자에게 유익하다고 1982년에 아코는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환자들에게는 사회적 교류를 향상시키는데 동물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덜 아픈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하거나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동물 교감 프로그램 후에 더 행복해지고 더 차분해지며 덜 외롭다고 묘사하였습니다. 콜과 고우린스키가 1995년에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자원의 작용 원리입니다. 동물이 주는 동반감과 신리감 안정 효과는 대상자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혈관의 이완을 유도하여 혈압 감소, 심박수 감소와 같은 의료적 이점을 유도하고 심리적 이점 또한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동물은 자연의 일부라 사람과의 유대감이 강하고 만지고 쓰다듬기에 좋아 접촉 자극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동반감 촉진, 대상 돌봄 촉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의 개선, 사회성 향상 및 자존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 동물 자원의 작용 원리 세 번째입니다.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 교감이 증가하며 이러한 활동은 사회 통합감 향상, 대인 기술의 향상, 대처 능력의 향상, 인지 능력 개선, 감정적 이점, 삶의 질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 동물 자원의 작용 원리 네 번째입니다. 동물과의 즐거운 놀이 활동은 대상자에게 불안 감소, 자기 강화 증가, 통증의 경감, 정신문제 감소, 집중력 증가, 감절 조정 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 번째,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명 연장과 혈압의 감소, 혈중 지질의 감소 및 스트레스 감소, 행복 호르몬 엔돌핀의 증가, 스트레스 관련 지표인 코티졸 호르몬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섯 번째, 동물과의 교감 활동은 대상자의 운동 촉진, 향상, 돌봄 제공을 통해 유용감의 증가, 사회활동과 대인관계 향상, 소외감을 감소시키며 노인의 치매 예방과 인지능력 향상, 자살률 감소, 정신질환 개선, 신체기능 향상, 우울증 개선에 기여한다. 일곱 번째, 동물 교감 활동에 의한 의료적 기점으로 입원 환자와 혈압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생존율의 증가, 고독감 개선, 약물 처방의 감소, 신체 상태의 개선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다음은 동물 자원의 주요 효과 중에 첫 번째 신체적 효과입니다. 신체적 효과 중에 호르몬 변화. 동물과의 접촉은 옥시토신, 도파민, 프롤락틴, 페닐레틸라민은 사랑 호르몬이죠. 베타 엔도핀 같은 감정에 이로운 신경화학 물질 및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그로 인해 상호작용 및 신리 향상, 공격성 감소, 공포와 걱정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근육의 운동과 발달. 동물 사료주기, 빗질하기, 돌보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아동이나 노약자의 소근육, 즉 손이나 손가락 등을 소근육이라고 하죠.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고 중대형 동물과 교감 활동을 통해 대근육은 가슴, 등, 하체 등을 대근육이라고 합니다. 대근육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준다. 신체적 효과 세 번째 이완 반응입니다. Relaxation Response. 동물과의 교감 활동은 스트레스 감소와 긴장 완화가 유도되어 혈압 강화, 심박수 감소, 호흡수 감소와 같은 이완 반응의 신체적 반응 등을 유도한다. 신체적 효과 네 번째 접촉 이점입니다. Benefit of touch. 동물은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어 대상자들이 동물을 쓰다듬는 활동을 통해 대상자들은 접촉 자극에 의한 뇌 자극 및 긴장의 이완, 근심의 감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통증 감소 효과. 동물과의 즐거운 교감 활동이 통증을 겪는 환자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고 기분을 좋아지게 하며 환자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통증의 경감에 의한 진통제 약물 처치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다음은
동물 교감 활동에 의한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과 개를 소유한 사람, 개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닐레틸라민이라는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또 의기양양하게 하고 우쭐하게 하는 일레이션, 이러한 호르몬인 페닐레틸라민이 개를 소유한 사람이나 개 모두한테 증가된다, 향상된다 하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도파민, 도파민도 개를 소유한 사람이나 개한테 모두 증가가 된다. 그 다음에 엔돌핀이죠. 런너스 하이 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그런 엔돌핀도 개를 소유한 사람이나 개한테도 증가가 된다. 그 다음에 옥시토신, 옥시토신도 행복 호르몬이죠. 이런 옥시토신도 개를 소유한 사람이나 개한테 모두가 증가가 된다. 그 다음에 프롤락틴은 사실은 착유 비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뉴터링, 그래서 양육하는 그런 데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프롤락틴도 개를 소유한 사람이나 개 모두한테 증가가 된다. 젖분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코티졸, 이것은 이제 좀 안 좋은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코티졸은 개를 소유한 사람이나 개 모두한테 감소가 된다. 그래서 보면은 신경 전달 물질, 우리한테 행복을 주고 힘도 북돋아 주고 또한 자양분을 증가시키는 비유 능력도 향상시키고 이러한 좋은 호르몬들은 증가가 되고 개를 소유한 사람한테 모두가 증가되는 반면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개를 소유한 사람이나 개한테 감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물 자원의 치유 효과 중에 두 번째 신체적 효과에서 언어 발달 향상입니다. 첫 번째, 언어 발달 향상. 동물 베개 치료 활동 중에 동물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어휘 구사 능력이 향상되고 동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람들과의 사회성 형성과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아동이나 우울증,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다음은 기억력 향상입니다. 기억력 향상. 동물과의 교감 활동은 대상자들을 인지적으로 활발하게 한다. 동물의 이름 부르기, 신체 부위 말하기 등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 관리를 통해 기억력이 향상되므로 노인성 치매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일상 관리는 먹이주기, 손질하기, 목욕시키기 등입니다. 동물을 먹이주기, 손질하기, 목욕시키기 같은 반복적인 일상 관리를 통해서 기억력이 향상되므로 노인성 치매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은 인지적 촉매, 즉 코그니티브 캐탈리스트, 인지적 촉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다음은 희상기의 제공입니다. 세 번째, 희상기의 제공. 동물과의 교감 활동이 어린 시절 추억과 기억을 희상할 수 있는 소재의 제공과 동기 제공으로 기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네 번째, 교육 효과, 인스트럭션 효과죠. 교육 효과. 동물에 대해 대상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지식의 진보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대상자는 두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고 생명에 대한 존중감과 감정이입 현상인 공감, 즉 엠퍼시, 공감을 갖게 된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효과, 동물자원의 치유 효과 중에 세 번째, 심리정서적 효과입니다. 심리정서적 효과 중에 첫 번째, 비밀 보장에 대한 신뢰. 대상자는 동물들이 자신이 털어놓는 비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잘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즐거운 경험을 통하여 대상자의 여러 증상이 경감될 수 있다. 두 번째, 과제 수행을 통한 성취감 획득.
심리적 정서 효과 중에 두 번째, 과제 수행을 통한 성취감 획득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치유활동의 하나로 동물과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은 동물관리, 먹이주기, 동물 빗질하기 등 다양한 과제활동을 프로그램으로 구조화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미리 프로그램 활동에 설계된 간단한 과제 수행을 통한 참여 대상자의 성취감 획득이 가능하다. 다음은 심리 정서적 효과 중에 세 번째,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 기술입니다. 동물과의 교감 활동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동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과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감소와 대처 기술 향상에 도움을 준다. 심리적 정서적 효과 네 번째,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향상. 생명, 체온, 감정이 있는 동물을 보살피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양육성을 높여준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소중하고 책임감이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여 자아 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분 개선과 흥미 유발. 심리 정서적 효과 중에 다섯 번째는 기분 개선과 흥미 유발.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동물과 함께 하게 되면 분위기를 바꿔주게 되어 기분을 좋게 하고 즐거움을 준다. 현실 생활에서 표출할 수 없었던 불만, 분노, 슬픔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동물과의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해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심리 정서적 효과 중에 여섯 번째, 안정감 제공. 안정감 제공입니다. 여섯 번째, 예쁜 동물, 신기한 동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상자를 감격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동물 쓰다듬기 등 신체적인 접촉이나 산보 또는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감정을 갖게 된다. 다음은 동물 자원의 치유 효과 중에 네 번째, 사회적 효과입니다. 사회적 효과 중에 첫 번째, 사회적 지지 제공. 대상자가 표현하는 행동과 언어적 표현에 동물들이 반응해 줌으로써 대상자는 사회적 표현 방법을 습득할 수가 있다. 그로 인한 사회적 지지자가 된다. 사회적 효과 중에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 향상. 동물과 접촉하면서 직선적이며 그 순간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사회적 효과 중에 세 번째, 의사소통 기술 및 사회기술 향상입니다. 사회적 효과 중에 세 번째, 의사소통 기술 및 사회기술 향상.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람을 기피하지만 동물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기 개방과 자기 수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물은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연습할 수 있는 중요한 상담력이 될 수 있다.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기술 및 사회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 사회적 효과 중에 네 번째, 조건 없는 사랑과 친화력 습득. 조건 없는 사랑과 친화력 습득. 동물은 사람들에 대해 성별, 생활 수준, 외모 및 장애 등에 관계없이 비판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과 친화력을 배우게 해준다. 다음은 사회적 효과 중에 다섯 번째, 공동체 의식 향상. 살아있는 동물을 관리하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게 되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다음은 사회적 효과 중에 여섯 번째, 도움의 제공. 기빙입니다. 기빙.
도움은 동물 교감 치유 프로그램의 진행 동안 일어나는 상황으로 대상자가 활동 동물에게 목욕이나 먹이 주기 등의 도움을 주는 행위로 일어난다. 대상자는 수혜 대상인 동물에게는 도움을 주는 행위로 기쁨을 느끼게 되고 대상자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다음은 동물 자원의 유익성에 대한 가설입니다. 농장 동물을 활용한 동물 교감 중재, 즉 Animal Assisted Intervention, 동물 교감 중재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로 그 효과가 유발된다. 첫 번째 가설, 동물들이 화가 나거나 흥분된 사람들의 상태를 경감시켜주거나 신체적 안정 상태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가설입니다. 사워터와 밀러는 2007년에 메타애널리시스는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통합하여 함께 분석하는 것입니다. 메타애널리시스 분석을 통하여 동물 교감 치료가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니머와 룬달은 2007년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49개 연구자료 메타 분석한 결과 동물 교감 치료는 대상자들의 의료적 문제들과 자폐증, 행동 문제, 감정적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물 자원의 유익성에 대한 가설 두 번째입니다. 동물은 사람의 사회적 상호 반응의 중재자, 즉 arbitrator, mediator죠. arbitrator나 mediator, 상호 반응의 중재자로서 적합하며 스트레스를 완충해주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대상자를 도울 수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 재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가 조직 간의 상호 의무와 의사소통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존중되고 있으며 자신이 가치 있다는 개인적 믿음을 제공한다. 그리고 치유농업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동물 자원의 유익성에 대한 가설 세 번째입니다. 동물은 대상자에게 자기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은 대상자가 원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 교감 치료는 프로그램 동안에 대상자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자기 효능감 향상은 대상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산동물을 활용한 농장동물 교감 활동은 프로그램 동안에 대상자들의 능력에 맞추어 사료주기, 빗질하기, 축사 청소 등과 같이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 다음은 동물자원 활용 이론입니다. 인지이론, Cognitive Theory. 인지이론은 동물 매개치료 동안의 대상자는 산책하기 등의 간단한 작업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다음 애착이론입니다. Attachment Theory. 애착이론은 본성으로 어머니와 강한 애착을 갖는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문제, 대상자들에게 동물과의 유대 형성 경험을 통하여 건전한 애착의 경험을 갖게 하고 주변 대상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애정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발달된 사회적 유대로 확장할 수가 있다. 다음은 자연 친화설입니다. 바이오필리아. 자연 친화설. 자연 친화설은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고 동물 또한 자연의 일부라 양자 간에는 자연스러운 친화에 의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들은 동물과의 접촉을 통하여 강한 유대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유대감이 대상자의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을 유도한다. 다음은 학습 이론입니다. Learning Theory. 학습 이론은 대상자는 동물을 돌보는 활동을 통하여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자존감 향상 및 자기 효능감 향상과 자기 지지가 높아진다. 다음은 곤충 자원의 치유적 효과입니다. 자연 환경에 노출되거나 이를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치유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으나 단순히 자연을 접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하여 관찰할 때 치유 효과는 더 크다 하고 스테판 카플란과 라헬 카플란이 주의 회복 이론에서 발표했습니다. 살아있는 곤충을 돌본다는 것은 양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감, 성취감 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감, 성취감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곤충 자원의 치유적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곤충의 한살이 과정, 먹이 주는 방법, 행동 특성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인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곤충이 성장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호기심과 관찰력이 증대되고 어휘력이 증가하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도 증대된다. 다양한 신체 활동이나 곤충, 사람 간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접촉을 촉진시킴으로써 친사회적 관계 형성, 대인관계 능력 형성, 긍정적 사고와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임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부교감 신경계 반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곤충 자원의 치유적 효과를 이렇게 그림으로써 한번 보면 인지적 효과는 생명 존중의 의식 향상, 관찰력, 판단력, 집중력, 표현력 향상. 그 다음에 정신적 효과로 보면 스트레스, 불안, 우울 감소, 안정감, 즐거움, 행복감, 책임감을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신체적 효과, 신체적적이 아니라 신체적 효과입니다. 소근육 발달, 혈압, 코티졸, 불면증 감소, 그 다음에 신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적 효과, 교우관계, 협동심, 사회성, 친화력, 공동체 생활 적응력 등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곤충 자원의 치유적 효과도 인지적 효과, 정서적 효과, 신체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3강의 내용으로 제2권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제2장 치유농업 동물 곤충 자원, 단원이 치유농업 동물 곤충 자원의 치유 효과와 연구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쿠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